GPT에 대한 모든 고민 이걸로 종결할 수 있어요. 제가 진짜 고퀄리티 진짜 메가톤급으로 준비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궁극의 메가톤 GPT 초필살 사용법 GPT 활용 방법 7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필요 없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는 진짜 심플해요. GPT 구독부터 하셔야 돼요. 이거를 돈이 좀 아깝다,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희 그 단톡방에 지금 5천, 6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도 계시는데 사실 저는 잘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책 한 권에 얼마예요? 책 한 달에 책 한 권씩 산다 생각하면 돼요. 책은 뭔가 배울 때 쓰는 우리가 돈이다 보니까 2만 원, 3만 원이 아깝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2만 원, 3만 원짜리 대표적인 음식 뭐 있어요? 치킨 있죠. 그러니까 2, 3만 원이란 돈이 생각보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할 때 어디 가서 결제를 할 때 큰 금액이라고 부담을 갖거나 그런 비용이 아니에요. 근데 얘가 매달 나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부담이 되는데 좀 돈이 아까울 것 같은데 이거 잘 못 쓰면 낭비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한 달 결제하고 별로면 해지하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2만 원이에요. GPT가 한 달에 2만 원 좀 넘을 거야. 아마 2, 3만 원 사이일 텐데 3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한 달에 30일에 3만 원이다 하면은 10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1,000원이에요. 1,000원꼴 10일 하면은 만 원이고 30일이면 3만 원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10일을 쓰고 별로야 이러면 해지를 하면은 나머지 쓰지 않은 20일 2만 원에 대한 비용은 환불을 해줘요. 그래서 그냥 쓰고 별로면 해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결제하거나 내가 2, 3만 원씩 매월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구독해야 되는 거 알겠어.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무료랑 유료랑 어떤 점이 다른지 잘 모르겠어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준비한 프롬프트 복사를 하고 양쪽에 똑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답변이 어느 정도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붙여넣기. 자, 입력할게요. 입력. 자, 일단 답변 속도 다르죠? 네, 답변 속도 다르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출처 같은 것도 지금 잘 나와요. 표로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답변 디테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기본 모델이에요. 들어왔을 때 그냥 설정된 기본 모델. 그리고 내용의 어떤 범위? 그리고 디테일한 것들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무료는 아직도 지금 이게 안 나왔거든요. 나오네요. 무료도 출처 같은 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표나 이런 형식으로 정리도 괜찮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 속도가 좀 느린 게 좀 아쉽네요. 자, 이게 테슬라 뭐 주식 투자 관련된 프롬프트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자, 뭔가 답변의 전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세부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디테일이 다르죠. 얘는 이런 식으로 표로 좀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구분이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이 어떤 건지 좀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얘는 좀 그런 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망 요인 정리하는 것도 지금 확실히 상대적으로 왼쪽 지금 결제되고 있는 유료 버전이 더 답변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 및 기회 요인, 이런 중단기 이런 것들도 얘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저는 일단 GPT 구독은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 3만 원 주고 우리는 시간을 사는 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AI 얘기할 때마다 매번 강조하는 얘기고 저희 카페 단톡방에서 엄청 반응이 뜨거웠던 그런 내용이에요. 심지어 이거 근데 제 지인분들도 맞춤 설정을 안 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GPT에 들어오셔가지고 왼쪽 하단에 이 프로필 모양이 있어요. 모바일로도 한번 영상 뭐 나갈 수 있으면 한번 넣어주세요, 피디님. 이렇게 지금 프로필 이미지를 누르면은 개인 맞춤 설정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가 조금 되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맞춤 설정 활성화가 있어요. 일단 이거 활성화를 시키시고요. 이걸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프롬프트 맨날 입력하고 뭐 이거는 검색처럼 막 물어보고 막 이거 왜 답변이 왜 이러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그거를 다 막으려면은 그냥 GPT한테 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면 돼요. 내 성향과 어떤 내가 필요한 것들을 GPT가 알고 있으면은 답변을 여기에 맞춤화돼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맞춤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맞춤형 지침은 사실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합쳐졌어요. 근데 요거는 내가 GPT한테 기대하는 바, 원하는 바를 입력하는 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아래에는 닉네임, 직업, 그 다음에 나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달라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세히 구체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GPT가 나한테 맞춤화된 답변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안 하면은 GPT가 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맨날 허무맹랑한 소리만 하거나 나랑 좀 뭔가 맞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답변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생각하죠. 아, GPT 진짜 멍청하네, 별로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세팅하는 순간 완전 다른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어요. 오케이, 설정해야 되는 거 알겠어. 근데 어떻게 설정해야 돼? 궁금증이 드실 수 있어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만든 챗봇인데 평점이 엄청 높아요. 4.5점이거든요 평점 50개가 넘는데 4점 후반, 중반, 후반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지금 어쨌든 1540건의 대화가 이뤄졌을 정도로 많이 쓰고 계시고, GPT 맞춤 설정 생성기예요. 그냥 여기다가 어떻게 사용하면 돼? 무료예요. 심지어 입력을 하면은 얘가 맞춤 설정에 대한 어떤 최적화된 것들을 다 도와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역할, 의도까지 포함해서 알려달라. 그리고 GPT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냐, 논리적으로, 똑똑하게, 최대한 이성적으로, 아니면 최대한 자세하게, 최대한 디테일하게, 아니면은 좀 감성적이게, 아니면 좀 친절하게,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거를 특성을 입력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당신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이 또 있냐, 의사결정 기준, 생활 리듬, 가치관. 나는 예를 들어 뭐 이런 틀에 박힌 생각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좀 되게 자유롭고 유연하게 생각하는 걸 좋아해, 이런 걸 입력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나는 뭐 예를 들어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어. 단순하게 입력하면 얘가 다 세팅해 줄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논리적이고 자세하면서 사고 과정이 뛰어났으면 좋겠다. 나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입력을 해볼게요. 나에 대한 정보를 얘한테 또 줘야 돼요. 그럼 그걸 맞춰갖고 이제 맞춤 설정에 필요한 내용을 만들어줄 거거든요. 얘가 그러면은 부족한 정보를 한 번 더 요청을 할 거예요. 디자인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달라. 어떤 디자인을 하냐. 그리고 GPT가 사고관이 뛰어나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이런 식으로 GPT 제가 만든 거랑 같이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이 과정을 번거로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번거로워 하면은 그냥 계속 허무맹랑하고 그동안에 좀 뭔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GPT를 계속 쓰게 되고, 우리가 월에 어떤 나가는 2, 3만 원의 비용에 GPT 활용 능력 100%를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서 GPT 맞춤 설정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채팅이, 요거 보면은 하나 살아있잖아요, 채팅이. 요런 거를 이름 바꾸기 해갖고 맞춤 설정, GPT 맞춤 설정 세팅,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으면은 이 채팅은 그냥 계속 나랑 맞춤 설정하느라 좀 맞춰진, 거기에 최적화된 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세팅해놓고 여기서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면은 이 대화 채팅 안에는 내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유연하게 좀 빠르게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꿀팁이죠. 네. 제가 여기 아마 링크 띄워드릴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진짜 더 자세하게 영상을 아예 하나 다뤄놨으니까 이것도 보시고 세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초필살 꿀팁 하나 나갑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 프롬프트로 역할과 지침을 분류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방금 보여드린 하나의 채팅을 계속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근데 처음 채팅을 할 때 얘한테 역할 부여를 딱 해놓고 얘랑 꾸준히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GPT가 나랑 대화했던 기록이 쌓이니까 일관된 답변을 하면서 그 답변 값이 나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되게 맞춤화된 답변 값이 잘 나와요. 네, 저는 진짜 이거를 너무 많이 쓰고 있고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주변 지인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이거는 10명 중 10명한테 알려주면 다 좋다 그래요. 네,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요 채팅이 하나 따로 있어요. 이제 맞춤 설정을 만드는 채팅이 따로 있는데 초기 채팅 맞춤 설정 생성이에요. 자,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토요일마다 회고를 해요. 지난주에 대한 회고. 그냥 딱 노트랑 연필만 들고 내가 저번 주에 뭐 했지?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모두 다 적어요.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일까지, 친구랑 맥주 먹었던 거 싹 다 적어요. 그러면은 내가 한 주를 어떻게 보냈구나라는 그 인지를 되게 확실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정리한 거를 저는 이제 여기다가 계속 매주 넣어요.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 지금 2달이 됐다 가정했을 때 2달 동안의 나의 행보와 내가 일주일 동안 했던 것들, 그리고 그 속에서 GPT가 그걸 보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들, 내 목표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퍼포먼스적으로 내 업무 성과적으로 좀 뭔가 나를 갉아먹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또 잘하고 있는 게 있으면 뭐가 잘하고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다 그 전에 기록들,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문제도 찾을 수 있고 해결책도 찾을 수 있고.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매번 채팅마다 매주 만들었다면은 이 데이터가 산발돼 있고 GPT도 채팅마다 이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한 데이터, 과거 데이터에 의한 어떤 앞으로의 솔루션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매일 채팅에 먼저 딱 이렇게 메시지로 프롬프트로 세팅을 딱 해놓은 거예요. 이 시스템 프롬프트로. 너는 내가 주말마다 한두 시간 동안 조용히 생각하고 회고하는 회고로 프로젝트 전략 파트너이자 질문자야.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놓고 여기서는 계속 회고만 하는 거예요. 이 채팅창에서는. 이거는 GPT는 아니고 제미나이인데, 이 제미나이는 유튜브 영상 요약봇이에요. 그래서 저는 긴 영상들, 특히 약간 인사이트가 있거나 되게 좋은 고급 정보들은 긴 영상들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그 막 마이크 놓고 그냥 둘이서 얘기하는 그런 팟캐스트 같은 것들, 그런 영상들 긴 거는 저는 다 여기서 요약을 해요. 그냥 링크만 넣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링크만 넣으면은 다 정리를 해줘요. 그럼 여기서 내용이 좀 좋은 것 같은데 더 자세히 정리된 거 보고 싶은데 하면 또 요청을 해요. 그럼 자세히 정리해주고, 이것도 자, 상단에 시스템 프롬프트를 딱 입력해놨어요. 너는 유튜브 영상을 요약하는 전문 분석 AI야 하고 아래에 목적, 역할, 출력 형식 같은 것들 싹 세팅해놓고 그냥 링크만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매번 채팅마다 그냥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거를 즐겨찾기 고정을 해놓는 거죠. 또 다른 거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는 제가 미팅이나 회의 때 쓰는 챗봇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또 똑같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어놓고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실행으로 연결되도록 돕는 전략형 요약 AI야. 이 프롬프트는 제가 만드는 것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이것도 제가 회의를 할 때마다 항상 녹음을 하거든요. 미팅을 하거나 이럴 때 녹음을 하고 그 녹음 파일을 여기 제미나이에 넣어가지고 회의록, 어떤 미팅록을 쭉 정리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 아카이브가 계속 되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텍스트 파일만 넣으면 돼요. 녹음한 텍스트 파일만 쫙쫙쫙 넣으면은 알아서 얘가 계속 똑같이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과거에 했던 회의, 미팅까지 여기에 다 기록이 되니까 내가 놓칠 만한 일들도 최대한 막을 수가 있겠죠. 이거 만드는 것도 사실 되게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시스템 프롬프트 만드는 것도 요런 초기 설정 메시지 템플릿 만들어줘. 넌 나랑 같이 초기 설정 만드는 어떤 뭐 AI야. 이런 식으로 명령을 주고 얘랑 같이 초기 설정 메시지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프로젝트 폴더 관리예요. 전 거랑 사실 약간 비슷한데 목적이 좀 다릅니다. 이것도 유료 강의급이에요. 진짜 너무 중요하니까 잘 보셔요. 특히 GPT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걸 꼭 이렇게 쓰시는 거 전 추천드려요. 자, 왼쪽에 보면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폴더 안에서 채팅을 여러 개를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걸 의미를 해요. 자,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 그냥 쉽게 예시를 들면은 폴더는 팀장님이에요. 폴더는 팀장님이고 채팅은 팀원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팀장님이 팀원들을 관리를 하잖아요. 팀원들이 하나씩 쫙쫙쫙쫙 있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아까 저희 세 번째 시스템 프롬프트 배웠죠. 그 딱딱딱 만들어 놓고 팀장님이 그 폴더를 이제 아래에 있는 애들, 팀원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썼던 건데, 스토린, 저희 이제 뷰티 화장품 브랜드잖아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뷰티 브랜드 커머스 회사 안에 있는 팀 부서별로 제가 채팅을 쫙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개념을 프로젝트를 회사로 보고 채팅을 팀으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쓰고 싶으면은 방금 말씀드린 팀이 있고 그 팀 안에서의 어떤 업무별로 또 채팅을 쪼개놓으면은 더 커스텀된 관리가 가능한 거죠. 맞춤화된 관리. 그래서 프로젝트 폴더는 큰 바운더리를 생각하시면 되고 채팅은 그 안에 있는 것들로 생각하시면 편하다. 그래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일단 쓰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마케팅팀, 기획팀, 고객지원팀, 해외 영업팀, 물류팀 계속 정보를 아카이브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계속. 그러면은 여기서 채팅에서 어떤 과거의 기록과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지 아이디어도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관리도 쉬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만약에 노션이랑 연동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걸 쓰게 되면은 엄청 편리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게 먼저 일단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도 이런 식으로 좀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GPT에서 내가 했던 대화를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채팅 찾고 싶은데 못 찾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때.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를 이용해서 잘 평소에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캔버스 활용하기예요. 이 캔버스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모르면은 나 어디 가서 GPT 100% 잘 쓰고 있다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팀장님 말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를 잘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미리 준비한 자료인데, 그냥 뭐 내용은 보지 마시고 캔버스가 어떤 건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통 뭐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질문을 하잖아요.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답변을 받을 때 이거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좀 수정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자, 첫 번째로 그러면은 드래그하고 요 GPT에게 묻기, 이걸 써도 돼요. 캔버스 형태를 사용하기 전에 이걸 써서 GPT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조금 더 나는 이거 편집해서 가공해갖고 뭔가 다른 형태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캔버스 형태로 자세히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애초에 대화를 할 때 여기서 이 캔버스를 설정하고 질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캔버스가 뭐냐? 캔버스란 이런 식으로 답변 출력이 되는 형태를 캔버스라고 해요. 요거. 자, 원래 여기서 지금 이 내용이 있으면 이걸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제가 지울 수도 있어요. 수정이 돼요. 네, 수정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거 누르면은 어떤 말투라든지 내용의 길이 같은 것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해 수준, 중학생 수준으로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중학생 수준으로 이제 말투가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 문화와 예술이 중요한가? 사람은 감정으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말투 같은 것들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채팅에다 중학생 말투로 수정해줘. 이렇게 입력하고 얘가 그럼 이제 중학생 말투로 막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거 그냥 여기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이죠. 그러면은 내가 내용을 추가를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길이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글이 너무 길다, 난 이 답변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요약된 걸 보고 싶다면은 짧게 길게 해도 돼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 가장 짧게 클릭을 하고 그쵸,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나 그 내용 좋았는데 없어졌어, 이런 경우 무조건 있어요. 그죠? 나 그거 맞아요. 그거 왜 없어, 무슨 내용이지? 기억도 안 나고. 네. 근데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캔버스 형태를 좀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채팅 목적별로 응답 포맷을 세팅하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템플릿을 주고 이 템플릿에 맞게만 대답해, 이러면 돼요.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떨 때 활용되냐? 내가 GPT한테 고정된 업무를 딱 주고 그게 항상 나한테 일관된, 맞춤화된 답변으로 딱 나와야 하는 상황일 때. 그래서 제가 활용하는 걸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회고록을 작성한다 했잖아요. 근데 회고록을 보면은 엄청 길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했던 노션에 적었던 일들을 싹 드래그를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했던 일들과 회고록에 대한 내용들이야 분석해서 정리해줘 이러면은 맨날 매주 답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양식을 주고 그 양식에 맞게만 일관되게 답변해줘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회고록 세팅된 양식에 맞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일관된 답변에 맞게끔 지금 현황 진행되는 것들을 얘랑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매번 바뀌니까 어떤 주는 피드백이 너무 좋은데, 하지만 어떤 주는 피드백이 좀 아쉬운데 저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좀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자, 이것도 제가 하나 활용한 사례인데, 제목을 정할 때 하나의 카피라이팅을 딱 주면은 다른 것도 한번 보고 싶다, 다른 것도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5가지로 딱 정리해서 매번 알려줘라고 템플릿에서 딱 세팅해놓고 얘한테 그냥 키워드 한 줄만 넣으면은, 이런 식 키워드 한 줄만 딱딱딱 넣으면 얘가 5가지 양식을 딱 주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이. 그럼 저는 이 5개 중에 원하는 것만 이제 선택해갖고, 아니 좀 디벨롭을 하거나 다른 버전 만들어달라고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5개를 일관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템플릿 형태를 잘 만들어서 쓰면 좋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주마다 회의를 하잖아요. 어떤 주마다 회의를 하면은 그 회의 양식이 있을 텐데, 그 양식을 GPT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양식을 주고 여기에 맞게 1차로 정리해줘라고 하면은 정리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거기서 약간 디벨롭만 하면 되는 거죠. 조금 GPT를 이전에 이걸 몰랐을 때는 GPT가 나온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여기에 정리하는데 시간을 좀 썼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반대로 얘한테 주고 여기에 맞게 정리를 해줘 라고 하면 얘가 1차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주고 나는 그거 가지고 이제 좀 디벨롭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업무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다, 좀 일관된 답변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짜 잘 활용하면은 최소 2배는 내 시간을 좀 아끼고 절약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시간을 아끼면 뭐가 좋냐 라고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전 시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시간 아끼면요 10시에 끝나던 게 만약에 8시에 끝난다 그럼 2시간 동안 쉴 수가 있어요. 네. 잠을 더 잘 수도 있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엄청 큽니다. 하루에 5분씩만 줄이면은 일주일이면 7일이잖아요. 30분이 줄어들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돈 낭비는 안 하려고 하는데 시간 낭비는 은근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누워서 릴스 쇼츠 보고 의미 없는 막 계속 그런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근데 돈 낭비는 또 안 해. 네. 배달의 민족에서 뭐 음식 시켜 먹는데 4만 원짜리 좀 비싸 보이고 3만 원짜리 좀 괜찮아 보여. 그럼 10,000원 정도 쓸 수 있지 하면서 써. 돈 낭비는 그렇게 막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내가 한 달 용돈 50만 원이야. 근데 내 50만 원이 좀 부족해. 55만 원까지 써도 되겠지. 5만 원은 그냥 막 써. 돈 낭비하기 싫은데 돈 아까운데 라는 생각하면서 시간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죠. 네. 이걸 쓰면은 시간 낭비 되는 걸 꽤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활용하는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릴스를 만들 때 주제에 대한 고민을 꽤 많이 해요. 어떤 주제를 뭘 다루지?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GPT 생성물 만들어야겠다, 이 고민하는 시간 줄여야겠다 해가지고 딱 키워드만 하나 넣으면은 얘가 30개 키워드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위고비를 뭐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는 시간에 그냥 위고비 넣으면 얘가 이렇게 30개 만들어주고, 위고비 다이어트 효과 후기, 부작용 경험담 모음, 이런 것들 컨텐츠 주제를 쉽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반복 업무를 이렇게 자동화로 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릴스 주제를 고민을 요즘 잘 안 해요. 다른 예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제가 만든 나노바나나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생성봇이에요. 그 이미지를 매번 좀 제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프롬프트를 뭐라고 입력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시간도 아까워갖고 따로 또 제가 만들었어요. 나노바나나에 최적화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그게 녹여진 생성봇. 그래서 사진이랑 이런 걸 제가 원하는 어떤 멘트를 넣으면은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쫙 나옵니다. 그럼 이걸로 가지고 저는 이미지를 만드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업무를 이렇게 좀 자동화할 수 있게끔, 내가 요청하면 얘가 거기에 맞게끔 딱 답변해 주는 걸 원해. 그리고 매번 뭔가 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거나 이런 데서 좀 어려움이 있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하나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업무천재 비서 AI라고 제가 만든 건데 그러니까 어떠한 무언가를 할 때 그게 처음 하는 일이라면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되지? 좀 그런 부분이 저는 이 실행을 더디게 만든다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빨리 깨부시려면, 타파하려면은 내가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한번 봐야 돼요. 뭐 해야 되지? 예를 들어 제가 팀장님한테, 팀장님 내일부터 릴스 영상 찍어서 하나씩 올리세요 이러면 릴스 주제 뭘로 하고 영상 어떻게 찍고 어디에다 어떻게 올려서 편집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 릴스를 올려본 적이 없는데? 이런 고민이 벌써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릴스 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력을 하면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세분화하기 전에 기초적으로 먼저 필요한 것들을 알려줘요. 과제명, 목표, 마감일, 산출물 이런 거 다 입력할 수 있잖아요. 팀 역할, 가용도, 너가 가정 세워서 초안 플랜 제시라고 하면은 이 비서가 이제 다 알려줄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의 전반적인 큰 그림, 목표는 뭐 예를 들어 릴스 조회수 1만 달성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리고 기간은 이렇게 잡고 공수는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아. 릴스 하나 만드는데 한 40시간, 50시간,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본질이 뭐지? 짧은 순간에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재밌게 전달하는 영상이래. 오케이. 재밌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 아래에 이제 세부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제가 좀 처음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또 많이 하게 돼서 만들게 된 챗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동화 챗봇 기능을 많이 활용하면 좋다. 이것도 제가 여기 좀 관련 영상 띄워드릴게요. 되게 자세히 얘기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누구나 만드실 수 있습니다.
팀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유익했어요? 진짜 괜찮았죠? 유료 강의 됐다. 얼마 정도 주고 사셨을 거예요? 제가 안 살 것 같아요. 사오시면. 한 10만 원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최소. 그래서 오늘 정말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시면은 이렇게 좀 GPT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룬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자세히 한번 다뤄봤어요.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뭐 비싼 돈 주고 강의 듣지 마세요. 이런 거 하나 보고, 저희 또 뒤에 제가 잔소리 하겠지만, 모르는 거는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근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강의 듣는 거잖아요. 여기 물어볼 사람들이 10,000명 있어요, 10,000명. 저희 커뮤니티 에이나우 카페나 어떤 뭐 카카오톡 채널이나 카톡방 입장하셔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내가 궁금한 거를 잘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누구나 쉽게 물어볼 수 있는 이 커뮤니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잘 지켜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제가 노력을 가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다 같이 한번 내가 배울 건 또 배우고 또 알려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건 나누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내가 알려줘도 되는 건가 싶은 걸 수도 있지만, 단톡방에 2,000명 있으면 2,000명 중 1명한테만 도움이 되더라도 그건 도움이 된 거예요. 네. 도움이 됐다 안 됐다의 기준은 도움이 된 사람이 있으면 된 거잖아요. 그게 1명이든 10명이든 기준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배울 건 배우고 또 나눌 수 있는 건 나눠주고, 저도 그래서 계속 제가 배우고 알게 된 것들을 유튜브나 릴스나 또 저희 카페나 단톡방에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접속하셔서 같이 소통하면서 AI 시대의 어떤 정보격차 도태되고 좀 내가 뒤처지는 거를 같이 좀 예방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이렇게 하는 일도 잘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 좀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